또 유언한테 아까 그 플루토늄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유언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잠재적 핵능력 증대를 표방을 하고 실제로는 핵무장론을 이제 선동한다고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왜 어떻게 대표 발제를 정성장 씨 같은 이상한 사람한테 주냐고. 이상한 생각 갖고 있는 거지. 이 잠재적 핵능력은 이미 4,000개 플러스 알파예요. 플루토늄이 매일 증가 중입니다. 월성 2호기 4호기 노태우 대통령이 오케이한 그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목숨 걸고 한 월성 1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비상한 상황이 오면 순식간에 해쳐야 돼요. 그 경주에 완공되는 문무대왕, 그 월성이 경주잖아. 예, 경주에 완공되는 그 문무대왕 연구소 지하에서 순식간에 해쳐야 돼요. 플루토늄 농축해가지고 원자탄 만드는 건. 그런데 이거를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가 막 추진해갈 수 있냐?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건 굉장히 미국과 걸려있는 사안이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고 크거든요. 일단 미국과 북한 자유화 전략이 걸려 있습니다. 미국이 100% 신뢰할 수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나 영국급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 되지 않으면 북한 자유화 또 그 길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미국한테 주는 것이 북한 자유화 옵션을 미국이 선택하게 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고리예요. 두 번째는 한미일 삼국체제죠. 한미일 삼국체제로 일본을 그 뺀질이 일본을 중국과의 대립전선으로 끌어들여야 우리가 좀 숨을 쉬지. 일본이 지금 뭐 영공 침범 당한다고 이제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저게 우리가 호구냐. 8월 말에는 중국 것들한테 침범당하고 9월달 엊그제는 러시아 것들한테 침범당하고 야 우리가 호구야. 야 우리 호위함 해갖고 저기 뭐야 그 대만 해협 건너가 그래서 오늘은 대만 해협 건너가고 이러니까 우리는 좀 이게 그 압력이 분산되는 거잖아. 이래야 돼요. 이게 한미일 삼국체제예요. 압력이 분산돼서 같이 어깨 걸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위성연동이잖아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이 지금 HBTSS라 그래서 Hypersonic and Ballistic Tracking 그 스페이스 센서라는 거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톤 또는 수백 킬로급의 그 중형 내지 소형을 벌떼 위성을 뭐 4자리 숫자로 그냥 도배를 해버리겠다는 거거든. 미국 국방부 발표로는 중국이 미국 위성을 떨어뜨리는데 사용되는 돈보다 더 싸게끔 위성을 만들어서 올리겠다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미 그게 다른 미국 쪽에서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위성이 제가 그때 추정을 했죠. 저는 그 미국 보도 나오기 전에 이 위성이 그냥 그 하이퍼소닉 그러니까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추적할 뿐만이 아니라 그 정도를 추적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빙 타겟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지상이나 해상에서 움직이는 타겟의 좌표 찍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한국도 군주위성이 그렇게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그 위성들이 태반이 미국의 우주군 발사기지에서 미국의 협조에 의해서 뛰어 올라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걸 지금 두 개를 연동시키겠다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 우주군이 외국에 나와 있는 케이스가 한국인데 거기 오산에 나와 있는 미 우주군 그 요원들이 이걸 연동시키겠다고 해요. 한국 쪽 위성 정보 시스템하고 미국 쪽 위성 정보 시스템 연동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 말이야. 그러면 작년 12월. 그러면 지금은 탄도미사일이라든지 혹은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정보만 연동되지만 나중에 미국의 신뢰가 쌓이면 그리고 여차하면 위급한 상황이 되면 미국이 손금 보듯이 보고 있는 지상 해상 이동 표적 좌표 찍기 정보도 연동이 된다고요. 그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덕을 보는 거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링크 연동이죠. 우리가 우리 자체의 링크 K를 만드는데 그것도 이제 전 영역을 연결하는 초연결 링크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 만들어 갖고 우리끼리 갈라파고스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미국 무기 F-35는 그런 거 바깥에서 따로 노냐? 혹은 우리가 그 미군과 공동작전할 때 그럼 우리가 만든 링크 K는 따로 노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링크 K가 미국 쪽의 그 전술 데이터 링크랑 연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연동이라는 게
말하자면 급행열차부터 그러니까 비행기서부터 완행열차까지 있어요. 그 급수가. 그건 오야맘이야. 쉽게 말하면. 미국맘이에요. 어느 수준에서 연동해 줄 거냐는. 이게 우리 지금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미국이랑 의가상에서 이런 거 다 안 되면 어떡하냐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슬쩍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걸 나이프라고 부르는데 네트워크 베이스드 AI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 AI 연동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무기 안에 내장시킨 임베딩이라 그래요. 하나의 무기 안에 내장시킨 하나의 무기 체계 안에 내장시킨 AI가 아니라 수많은 무기들, 수많은 센서들 우리 같으면은 100만 개의 무기와 센서 위에서 그걸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그 위에서 그걸 총괄하는 AI. 총대빵 AI. 네트워크 총대빵 AI. 이거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몇 년 사이에 조용히. 한국도 그 길로 가요. 미국은 전 세계를 하니까 이게 뭐 10억 개, 1억 개 단위로 연동할 거 아니야. 최소한. 그걸 그런 스케일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요. 한국은 최소한 100만 개 정도 스케일을 생각할 거라고. 왜 그러냐면 나중에 되면 보병 한 명 한 명도 다 연결되니까 일단 군인 숫자만큼은 연동되잖아. 근데 예비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예비군이 300만 명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사람 머릿수만 350만 명이구만. 거기다 무기 있지, 센서 있지, 육해공 우주 다 연결되지. 그럼 우리도 기본적으로 7자리 숫자라고 이게 기본이. 미국은 이거 한 9자리 숫자 갈 것 같고. 그래서 이 우리가 만드는 요 네트워크 이 나이프 이거 일본도 안 하고 유럽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왜 하냐? 이거 해야지 중국을 맞설 수 있고 이걸 해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뭐 위급해지면 뭐 이상한 거래해서 우리를 갖다가 거래 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쓰고 하려고 하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용을 그리다가 안 그려지면 지렁이라도 그려질 거 아니냐 이 심정으로 하는 거거든 우리는. 봉을 그리다가 안 그려지면 닭이라도 그릴 거 아니냐. 넌 그걸 하자는 거예요 입장이. 자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미국 쪽의 나이프와 한국 나이프, K 나이프와 US 나이프를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나이프라는 용어는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 지금 용어가 없어요. 미국도 없고 우리도 없어요. 예. 그러면 미국 협조가 이게 절대적이죠. 경제도 말할 것도 없고 첨단 분야도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중중이 걸려 있는데 이거를 깨고 나가서 미국과 긴장을 높여야 속이 풀리는 한동훈, 조선일보, 유용호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것도 이젠 유용호는 나서서 저쪽에 정성장이랑 손을 잡고 좌우합작 한미동맹 파괴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유 의원.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자주국방, 자주핵무장을 지금 빨간색으로 해서 딱 돌리고서 민족 자존심. 그럼 평양으로 가셔야지. 나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의원은 조선일보 진영의 무식한 오버질이나 좀 교육을 하세요. 요번에 이제 10월 1일 날 국군하는 행사 근사하게 크게 한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이거 보세요. 단독. 북이 두려워한다는 미 전략 폭격기 B1B 국군의 날 사열 첫 참가한다. 근데 이거 보고서 뺑 돌았어. B1B는 전략 폭격기가 아니에요. 이 의원 엊그저께까지 조선일보에 이쪽 그거 했잖아. 어떻게 교육시켜놨어 사람들을? 이 의원이 이렇게 무식해? 원래는 전략 폭격기라는 건 핵무기를 다루는 폭격기거든요. 원래는 전략 폭격기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미소 군축에 따라서 전략 폭격기 핵무기 다루는 기능을 없앴어요. B1B가. 그래서 B1B는 그냥 초고속, 초음속, 초대형 폭격기예요. 그러면 미국의 전략 폭격기는 뭐냐? B-52H 46대 이게 군축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B-2 20대 뿐입니다. 66대입니다. 합계. 그런데 둘이 다루는 게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B-52H는 스텔스가 아니기 때문에 멀리서 그걸 스탠드오프라고 합니다. 멀리서 2,000km 이상 날아가는 핵 순항 미사일을 쏘고요. B-2는 얘는 스텔스이기 때문에 중력 낙하 핵폭탄을 씁니다. 두 종류 씁니다. B-61하고 B-83하고. 그러면 B-1B는 전략 폭격기가 아니라 그냥 대용량 폭격기예요. 대량 폭격기예요.
그럼 B1B가 방 안에서 국군의 날 나타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평양을 비핵 폭탄으로 대량 폭격해서 무찔러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조선일보가 B1B를 전략 폭격기라고 부르는 건 아주 배 있어. 구글링으로 해서 조선일보 B1B 하면 계속 전략 폭격기 B1B, 전략 폭격기 B1B. 그건 유영원 기자가 현역 때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유 기자가 기본적으로 실력이 없더만, 내가 보기엔 공부를 안 했더만. 유 기자 공부 좀 하세요. 유원 이제 늦게나마. 에? 공부 안 하니까 정성장 같은 사람을 손잡고 짝짝꿍하면서 좌우 합작 핵만세 운동하고 있지. 참다. 이게 조선일보 5년 전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미국 한국 정부 요청으로 전략 폭격기 한반도 비행 중단 하면서 쓴 이미지가 B1B야. 저게 B1B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B1B는 전략 폭격기라고 박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오지 말라 그런 건 B52H예요. B2는 오지 말라 오라 소리를 못해. 왜 그러면 스텔스로 지나가니까 왔다 안 왔다를 몰라. 한 6, 7년 전인가 B52 온 적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6년 전쯤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거래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그걸 쓰면서 그림을 아래 그림은 제대로 써서 B2는 저건 전략 폭격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B1B는 전략 폭격기가 아니야. 저 B1B 대신에 B52H를 썼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반복해서 이 실수를 하더라고. 조선일보는 B1B를 항상 전략 폭격기라고 보도를 해왔더라고요. 이때까지. 내가 이번 찾아보니까 좀 그래. 너무 무식해. 아니 유 의원님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훈련을 방치한 다음에 회사를 떠나셨어? 후배들을. 그러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핵폭탄 아까 B61 패밀리. 이거는 이제 폭격기 말고 전투기에서 투하를 하는데 전투기는 얘를 투하할 수 있게끔 인증받은 얘를 이제 뉴클리어 서티파이라 그럽니다. 핵을 다룰 수 있도록 인증받은 기종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라 그러죠. 그 다음 또 하나는 F-16 CD 파이팅 팔컨. 또 하나는 F-35 이건 잘못 썼어요. A 붙여야 되는 반드시. F-35가 아니에요. F-35A. 그러니까 공군 F-35. 해군 F-35인 F-35C는 인증 못 받았고요. 인증 안 해줍니다. 해군은 항공모함에서 핵무기를 직접 다루지 못하게 해놨어요. 미국이 최근 들어서 군축한 이후로. 그 다음에 해병대가 쓰는 F-35B도 인증 안 해줍니다. 그래서 F-35A 공군만 인증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군 쪽만 다루는 거예요. F-15E, F-16CD, F-35A 이 세 비행기 다 항모에는 앉지 않는 비행기들이죠.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추가하려는 핵폭탄 투하가 가능한 폭격기는 뭐냐? 지금 개발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형 B-21 레이더 스텔스 전익기죠. 거기에 핵포탄 투하 기능을 인증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고 돌아서 이제 유 의원 같은 분이 저한테 묻고 싶은 건, 야, 그럼 미국의 해구산 억지력 이거를 그렇게 신주 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100만 원은 모시는데 그거 믿을 수 있냐? 야, 그 트럼프 봐, 핵무장 시킨다며. 그렇지. 조선일보가 트럼프 진영이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를 뻔뿌질한 원산지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조선일보는 지금 어떻게 배팅하고 있는 거냐면 트럼프가 승리하는 경우에 이 동북아에 대해서 한반도에 대해서 주한미군이라든지 이런 걸 한 손을 빼면서 핵무장 해도 돼 이렇게 카드 흔들면서 이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풀배팅한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한동훈도 코치를 했고 조선일보도 그렇게 각을 잡았고 그런 각도에서 유용원도 코치하고 있다고 저는 추정해요. 이 원흉은 다 조선일보야. 그리고 조선일보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조선일보가 지난 5월인가 작년 5월인가 올해 5월이구나. 올해 4월인가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조선일보가 하는 거거든요. 돈 많이 들여서 거기에 불러들인 엘브리치 콜비 조선일보가 말로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에 유력하다고 조선일보가 띄운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유력하지 않은 그런 인간들의 발언. 그다음에 저는 지금도 의심하는데 제가 문의 메일을 저기에 보내는데 안 줬어. 폼페이오한테.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폼페오가 한국 핵무장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찬성한다는 뉘앙스로. 그래서 그 조선일보 그 보도를 인용해서 이코노미스트가 그걸 썼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폼페오가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그렇게 말할 리 없다라 그랬는데 전 조선일보도 욕을 하고 그때 공개적으로 요구했죠. 그 폼페오 발언 그 녹취록 내놔봐라. 안 내놓고 있죠. 폼페오는 제가 이메일 던졌는데 답이 없지. 트위터에서도 물었는데 답이 없죠.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가 그 왜곡했다고 봐요. 역시. 아니면 조선일보 저한테 알려주세요. 공개를 해주세요. 그 폼페오의 그 발언 대목을 녹취록을 공개해달라고. 그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때 조선일보 보도가 맞다면 틀리면 틀린 대로 고백을 하고. 예. 그래서 아무튼 조선일보가 좀 이상해요. 예.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주한미군 지위가 흔들리고 한국이 핵무장 옵션을 가지게 될 것 같고 한반도가 불안정해질 것 같고 이 그림 아래서 지금 풀배팅을 하는 아주 위험한 초특급 공작을 하고 있는데 이 조선일보 배후가 뭔지 모르겠어. 조선일보의 자체 발전인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인지 아니면 일본 우파인지 모르겠어. 이게 일본 우파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거든요. 자민당 또라이들이, 자민당 우파 또라이, 그러니까 일부죠. 자민당 주류는 아니고. 저는 이 모든 그 이상한 배팅의 그 배후가 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뭐 저 집단은 왜 저렇게 위험한 공작적 게임을 하지? 그냥 뉴스를 잘 다루고 해설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림을 크게 그리더라고. 뭐 보면은 자칭 대한민국의 그 망국 코스를 연출하겠다라고 작정을 한 것 같아. 저 집단은. 예, 대한민국 망국 총지휘본부를 아주 자처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사실 한겨레나 경향이나 뭐 오마이보다는 조선일보가 훨씬 더 무서워요. 예, 훨씬 더 불길하고. 예, 훨씬 더 불길하고 훨씬 더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왜 트럼프 진영의 이런 그 극단적인 발언하는 사람들을 제가 관종 또라이라고 보냐.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선일보를 헛다리 짚었다. 트럼프 진영의 그런 관종 또라이들은 동심은 2번, 3번이다. 동심은 1번은 그렇지 않다. 요번에 그냥 증명됐습니다. 이거 국내 언론이 아무것도 지금 보도 안 한 제가 단독 보도입니다. 이거. 국내 언론 단독 보도예요. 9월 19일 날 미 공화 상원의원들이 공화당계 상원의원들이 2024 스트래티지 액트라는 걸 발의를 했어요. 2024 전략법안. 이게 군사 외교의 군사위 쪽에 상원 외교의 군사위 쪽 사람들이에요. 공화당에 이 378쪽짜리 대형 법안인데 전체가 다 중국을 어떻게 옥죄일 거냐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이 법안의 섹션 408 미국은 법안이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섹션 408의 제목이 뭐냐면 한반도 전구에서의 작전과 관련해서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핵우산 더 확실히 제공해야 된다. 그게 이 법안 섹션 제목인데 이 법안이 공화당계 상원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법안이에요. 그런데 뭔 놈의 트럼프가 뭐 용 빼는 재주 있다고 트럼프 되면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미국 핵우산 걷어지고 한국 핵무장 추진할 거다. 이런 망상을 가지고 그런 망상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공작하려고 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가. 조선일보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그렇게 아주 그 이상한 불길한 움직임이니까 유영원 의원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같이 놀지 말라고 이제 빠지도 달았는데. 아니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달라야지. 빠지 달 때는 조선일보 커넥션에 건너뛰어서 한동훈 커넥션으로 빠지 달았지만 빠지 달았으니까 이제 한동훈이도 버리고 조선일보도 버리고 헌법기관 유용원으로서 나가야지. 좀 그렇게 보는데? 저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너무 간사한가? 자 보세요. 섹션 408의 구항을 보셔요. 한미 핵협의그룹 이거 더 강화해야 된다. NCG 더 강화해야 된다. 이게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 즉 서태평양이에요. 이 지역을 또 VOA는 한국이라고 착각을 해서 오보를 냈어요. VOA가 제대로 보도를 했으면 제가 단독이 아니야. VOA가 오보를 냈기 때문에 단독이에요. 영어에서
절대로 어떤 한 국가, 한국 규모의 한 국가를 리전이라고 안 부릅니다. 리전이라 그러면 서태평양, 동아시아, 아무리 작게 잡아도 동북아시아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저는 서태평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지역에 미국 핵자산을 배치해야 된다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뭐 폭탄에서 떨어뜨리는 건 당연한 거고,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 남쪽 이 지역, 그러니까 서태평양에 전략원잠을 두세 척이 14척이 있으니까 항시 두세 척이 여기 돌아다니게 해라, 이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관련 인프라를 돌아 이거야. 그러니까 간단한 정비, 보급은 이 지역 안에서 바로 되게, 뭐 샌디에고까지 안 돌아와도, 샌디에고인가 어딘가 그 캘리포니아 쪽인가 어디 워싱턴 쪽에 그 핵잠 보급 기지 있잖아, 핵잠 기지 있잖아. 거기까지 안 돌아와도 괌이라든지 하와이에 들어가서 간단한 보급, 간단한 수리는 하고 바로 나올 수 있게 해라, 이 소리예요. 그것을 포함한 관련 인프라를 건설하는 걸 포함한 보다 큰 차원의 미국의 방위태세 조정이 필요하다. 자, 이게 민주당도 아니고요, 공화당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고립주의에서 한반도로부터 발을 뺄라 그러고, 주한미군 좀 철수하려 그러고, 한국 핵무장도 얘기를 하려 그러고, 뭐 이거는 트럼프가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헛소리고, 이 트럼프 머리에 긴 고알을 채워야 된다라고 단단히 마음 먹고 있는 공화당 주류, 공화당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은 전혀 다른 지금 그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문맥에서. 우리는 바로 공화당의 이런 흐름, 민주당은 이거보다 더 지독하니까 그 흐름, 그걸 딱 잡고서 한미 핵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미 그 미국의 해구산을 단단히 뒤집어 쓰고 그 아래서 우리가 짱구를 잘 굴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미국 해구산을 확보하고 비핵 첨단 자주국방을 해야 됩니다. 해구산이라는 건 핵 억제죠. 이거는 결국 뭐냐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 및 그 시연을 뜻해요. 이거 계속 강화시켜줘야 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 많이 해야 돼. 유영원 같은 저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묵묵히, 예를 들어서 뭐 총리가 월성 원자로를 시찰했다. 뭐 총리가 혹은 대통령이 경주 문무대왕 연구소를 시찰해서 여러 가지 그 건설 현장을 둘러봤다. 이런 메시지 들으면 충분한 거야. 자체 핵 잠재력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됩니다. 쟁쟁쟁쟁쟁쟁 하면서 또 실제로는 그 자체 핵 잠재력의 핵심인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이미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매일매일 플루토늄의 양이 늘어난다.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덕분이다. 이 얘기는 또 안 하고 계속 보지. 참 문제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비핵 첨단 자주국방을 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성 연동, 그 다음에 링크 연동, 그 다음에 이 그 네트워크로 엮인 모든 센서와 그 무기들에 다 올라타 있는 그 나이프, 네트워크 AI 프레임워크, 미국의 나이프, 한국의 나이프, 이거 두 개 연동. 이런 나이프를 제대로 만들려는 나라는 서방에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도 이거 안 만들어. 예, 유럽 국가들도 이거 만들겠다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한국 굉장히 팔자 센 거예요. 이런 데서 이런 거로 우리 실속을 챙겨가야 된다고. 이게 미국과 뭐 마찰 일으킬 때가 아니에요. 미국의 좀 이상한 그 동심원 2번, 동심원 3번 또라이들은 뭐 한국 핵무장 떠들라 그래. 미국은 그 혓바닥 둘로 나눠가지고 이중언어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중언어 게임을 한국이 따라할 필요가 없다니까. 특히 한국 국힘이나 한국 정부가 그걸 따라서 하게 되면 미국은 한국 좌파를 선호하게 되고 일본을 선호하게 돼요. 혹시 유영호는 친일파야? 좌빨파야? 아니잖아. 예.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은 뭐냐면 결국은 서방과 중국 사이의 신냉전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것. 그 다음 미국이 북한 자유화 옵션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그 다음 한미동맹이 중중히 여러 차원에서 굉장히 밀접하고 복합적이 돼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한미일 삼국체제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배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